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한번 보면은요. 저희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비지도학습을 다룬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저희는 지도학습만을 다뤄왔었습니다. 지도학습을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레이블이 클래스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분류고요. 북것의 종류를 분류를 한다거나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펭귄의 클래스를 분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레이블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 그 집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회귀를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뭐 무게를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회귀 문제에 해당하겠죠. 그죠? 또 머신러닝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는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나누는 방식은요, 사례 기반 학습이냐, 모델 기반 학습이냐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누는 기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사례 기반 학습은 인스턴스, 즉 예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례들만 가지고서 뭔가 예측을 해보는 게 사례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모델 기반 알고리즘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 수학적인 공식을 찾아서 그 예측을 해보는 게 모델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분류와 회귀 모두 사례 기반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류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사례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였었죠? KNN. 그죠?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사례 기반. 어제 했었던 디시전 트리가 우리 어제까지 디시전 트리 했었죠. 디시전 트리도 사례 기반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진위 계수 뭐 이런 수학 공식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냥 그 딱 데이터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 밑에 가서 우리가 예측값을 찾는 거죠. 의사결정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도 사례 기반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델 기반으로 사용하는 분류는 요거 두 개는 사례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분류할 때 뭘 사용했었는지. 전 시간에도 사용했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선형회귀식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선형회귀식을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니어 리그레션. 또 있죠. 분류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분류가 있었어요. 그죠? 얘네들은 전부 다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딱 요거 네 가지예요. 요거 네 가지 말고 공부한 거 더 있나요? 예, 딱 요거 네 가지. 회계에서도 저 네 가지가 그대로 있죠. KNN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값들, 숫자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숫자를 예측하겠다가 KNN 리그레서.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우리 어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로 숫자 예측하는 거 했었죠. 그 트리를 따라가서 쭉 내려가면 거기에 리프 노드가 있는데 리프 노드에 있는 인스턴스들의 평균값. 그죠? 가장 디시전 트리의 가장 끝에 있는 리프 노드에 있는 인스턴스들, 예제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값으로 숫자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사례 기반.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회귀 문제가 뭐였었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었죠. 마침 약자가 똑같군요.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션. 그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리그레션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인스턴스 기반 모델이. 그러면서 여기서는 규제라고 하는 거 했었어요. 그죠? 규제.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그거는 전부 다 뭐의 변형이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변형입니다. 그죠?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 리그레션이나 엘라스틱 넷 리그레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리니어 선형회귀에서 그 MSE가 목적 함수죠. 그 목적 함수에다가 일부러 그 에러를 더 키워버리는 거. 1차항으로 에러를 키우느냐, 2차항으로 에러를 키우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훈련셋의 점수를 일부러 낮춰버리는 거죠. 과대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고, 지도학습 분류와 회귀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저희 교재가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이 챕터에 없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모델 기반 알고리즘의 한 가지입니다. 모델 기반 알고리즘의 한 가지고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주는 결과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주는 결과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더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대략 얘네가 어떤 방법으로 예측과 분류와 그 리그레션을 하는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할게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요 정도 머신러닝에서 주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요. KNN,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리니어 리그레션, SGD. 리니어 리그레션의 분류 버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요렇게 정리를 요런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개개별 각각의 그런 알고리즘들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쭉 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공부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공부할 때.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개별로 각각의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봤었던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앙상블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모델이 약한 학습기일지라도 충분하게 많고 다양하다면 앙상블은 높은 정확도를 내는 강한 학습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리가 앙상블 학습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뭔지 모르겠죠. 네. 러너 여기서는 학습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계니까 학습기라고 한 거고요. 학습자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사람이에요. 약한 학습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 강한 학습자,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한 점수를 낼 수 있다. 이게 앙상블인 거예요. 이게 앙상블. 예를 들면 자,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도 잘 알고 뭐 집중력도 높고 뭐 그래요. 기말고사 기말이 가까워져서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가 챕터 1장부터 챕터 6장까지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 공부해서 시험 보고 시험도 뭐 90점, 100점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시험 범위 너무 많은데 나는 도저히 6장까지 공부 못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난 1장만 할래. 난 2장만 할래. 각자 자기가 공부할 것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6명이 같이 시험을 봐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그 1장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적어도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 본 것만큼은 할 수 있을 거야.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는 그것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그 공부 못하는 학생 6명이 모여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할 수 그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시험 결과를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앙상블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고요. SVM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고 저희 교재는 없지만 뭐 이런 거 이따 치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앙상블 학습 방법이기는 해요. 이거 자체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얘가 뭐 분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얘가 예측해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얘가 예측해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얘가 예측해주는 클래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는 양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얘는 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음성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수결로 그러면은 양성이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오히려 한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얘가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올 때가 많더라. 이게 앙상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통 이게 음악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 개의 악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는 그런 걸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개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을 합쳐서 같이 훈련을 시켜서 얘네들이 그 결과를 주게끔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류 같으면은 뭐 다수결로 아니면 회귀 같으면 평균값으로 회귀 같으면 얘네들이 또 숫자들을 예측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KNN이나 그 디시전 트리처럼 그 각각이 예상해 준 그 값들을 다시 한번 평균을 내게 되면 실제 값과 더 비슷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앙상블 학습 방법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잘 맞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 같으면 트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 디시전 트리를요, 가지를 되게 짧게 잘라버려요. 되게 짧게 잘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지가 짧은 트리가 10개, 20개, 100개가 있으면 트리가 아주 큰 트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랜덤 포레스트예요.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그 앙상블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니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란 얘기예요. 다수결이란 얘기고 회귀 문제에서는 평균 여러 개의 각각의 예측기들이 각각의 에스티메이터들이 예측해준 값들의 평균을 내서 그 예측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상블 방법에는
서로 다른 훈련 알고리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알고리즘은 하나만 사용하되 훈련 세트의 부분 집합을 무작위로 구성해서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으로 예로 들자면 이거는 그 10명의 사람이 그 1장부터 아까 저는 1장부터 6장까지 나눠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0명의 사람이 1장부터 6장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다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 10명이 서로 의논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의논하면서. 그게 각기 다른 훈련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알고리즘의 훈련 세트 부분 집합을 무작위로 구성해서 공부한다.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처음에는 뭐 챕터 1장만 공부해서 시험 봤다가 그 다음에는 뭐 챕터 2장만 공부해서 시험 봤다가 그 다음에 챕터 3장만 공부해서 시험 봤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여러 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1장부터 6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또 나중에는 그 점수가 좋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 방법에는 이렇게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같은 알고리즘을 부분 집합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뒤에 얘기가 네. 자, 그럼 그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부분 집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예요. 네, 훈련 세트는 딱 정해져 있는데 훈련 세트에서 부분 집합을 먼저 뽑겠죠. 자, 여기에 전체 훈련 셋이 있어요. 전체 훈련 셋에 샘플이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는데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요.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 30개를 만들어 버렸다. 그럼 나머지에는 70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20개가 여기 20개가 들어가고 여기 40개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10개밖에 훈련을 못 시켜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훈련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을 테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100개짜리가 있는데 뭐 처음에 부분 집합 만들 때 뭐 90개짜리로도 만들었다가 80개짜리로 만들었다가 50개짜리도 만들었다가 70개짜리도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샘플들이. 그죠? 전체 샘플이 100개밖에 없는데 중복되지 않으면서 여기 이런 개수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중복을 허용하면서 샘플링을 해야지만 아까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깅의 약자가 뭐냐면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의 약자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 B를 딴 거고요. 애그러게이트에서 HG를 따서 그래서 배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을 한다는 뜻이고요. 부트스트랩이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고 배깅은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중복을 허용해서 애그러게이트 수집한다는 뜻이잖아요. 중복을 해서 수집한다. 중복해서 샘플링한다 라고 해서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요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각기 다른 훈련 알고리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알고리즘을 배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 훈련시키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볼 거고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배깅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배깅, 디시전 트리, 앙상블의 개념만 알면 랜덤 포레스트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앙상블이니까 여러 개를 학습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만 여러 번 학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트리가 있는 거고요. 뭐 n번째 트리가 있는 거예요. 트리가 있는데 첫 번째 트리를 학습을 시킬 때에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이기 때문에 전체 훈련셋에서 일부만 샘플링해서 뭐 100개면 100개 중에 50개 그런 식으로만 해서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트리에 대해서도 전체 셋의 부분 집합만 가지고서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은 서로 다른 그 훈련셋을 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앙상블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모델들을 같이 합쳐서 예측을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중복을 허용해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셋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그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디시전 트리에다가 훈련을 시켜서 얘네들이 예측해주는 값을 다수결로 선택을 하거나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 이게 랜덤 포레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모여 있다.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얘를 숲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숲이라고 부르는 거고 랜덤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랜덤, 난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부분 집합 샘플 뽑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랜덤하게 뽑겠죠. 랜덤하게 중복 허용해서 뽑을 거란 말이에요. 랜덤하게 중복 허용해서 뽑는다? 배게임이에요. 부트스트랩 중복 허용해서 애그러게이트 부분 집합 만들어낸다. 그게 배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배깅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스팅은 약한 학습기 여러 개를 연결해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거기는 한데 순차 학습 방법이에요. 부스팅. 배깅은 병렬 학습 방법이고요. 부스팅은 순차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되돌아갈게요. 배깅은요. 전체 학습셋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트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두 번째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를요. 서로 다른 동시에 훈련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죠? 멀티코어만 있으면 아니면 컴퓨터가 두 대가 있으면 그죠? 병렬적으로 얘네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분 집합 랜덤하게 뽑아놓고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거를 동시에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멀티코어를 이용한다거나 멀티스레드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할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이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랜덤 포레스트가 그런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 전체 시험 책 한 권을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 있어서 1번 학생은 그 책의 일부를 그냥 랜덤하게 2번 학생도 3번 학생도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의견을 합쳐서 그렇게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스팅은 뭐냐 하면 부스팅은 순차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훈련셋을 다 훈련을 해요. 전체 훈련셋을. 그리고 알고리즘도 하나만 사용해요.
뭐 디시전 트리면 디시전 트리. 그래서 그 전체 훈련 셋을 훈련한 다음에 예측을 해보죠. 예측을 해보면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뭐 수능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여러 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혹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린 거 오답 노트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험 볼 때 오답 내가 틀렸던 것만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냥 또 틀렸던 거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부스팅이 바로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답 노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훈련 셋을 훈련시킨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보고 틀리는 문제들 있죠. 예측이 좀 그 성능이 안 좋은 녀석들. 그 다음 훈련에서는요. 화살표를 보시면 훈련 셋은 똑같은데 그 틀렸던 녀석한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가중치를 줘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 노트죠.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내가 틀렸던 것만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틀렸던 문제는 잘 맞추는 모델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뭐가 되냐 하면 그 이전에 잘 맞았던 문제가 나 이거 맞았으니까 이제 시험 이제 일장에서 나왔던 문제는 내가 다 맞췄으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볼래 했는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맞았던 것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맞았던 부분이 조금 틀릴 수가 있고 처음에 틀렸던 부분은 잘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부분들이 오답 노트로 나타나겠죠. 다른 부분들이 오답 노트로 나타나니까 훈련 셋은 전체를 다 사용을 하되 그쪽에 가중치를 주고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답 노트를 또 잘 맞춰요. 근데 또 기억력에 또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맞췄던 것도 좀 틀려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수능 볼 때 접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부스팅입니다. 부스팅. 그래서 부스팅은 순서대로 훈련시킨다, 순차적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해서 순차학습 방법이에요. 부스팅이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요. 비교를 해보시면 부스팅이 굉장히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병렬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랜덤 포리스트는 컴퓨터만 여러 대가 있으면 여러 대 훈련 딱 돌려놓고 결과만 딱 하나로 모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훈련 한 번이 끝나야 오답 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훈련을 해야 그 다음 오답 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부스팅은 컴퓨터 자원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얘가 굉장히 성과가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요. 그 부스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에이다 부스트가 어댑티브 부스팅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과소적합되어 있던 훈련 샘플의 가중치를 더 높인다. 틀렸던 샘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서 또 훈련을 시킨다. 네, 그래서 어댑티브, 적응형으로 부스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에이다 부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댑티브 부스팅을 줄여서 에이다 부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과소적합됐던 훈련 샘플이라고 하는 게 오차가 컸던 훈련 샘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던 훈련 샘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의 가중치를 높여서 그 다음 학습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에서 과소적합된 훈련 샘플들을 다시 한번 가중치를 줘서 세 번째 훈련에서 사용하고 그게 에이다 부스트예요. 에이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로 그 회귀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엔트로피가 오차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오차 개념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생각을 하면 역시나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할 수는 있어요. 회귀 문제 같으면 MSE가 오차가 되겠죠. MSE.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전 예측기가 만든 오차들을 학습시켜서 부스팅 방법으로 그 순차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예측기가 만든 레지듀얼 에러, 잔여 오차들을 학습시킨다. 그러니까 그 에이다 부스트라고는 달라요. 에이다 부스트는 과소적합된 샘플들의 가중치를 주는 거고요. 가중치를 주는 거고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오차들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차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레디언트 부스트고 그레디언트 부스트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 중에 최근에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게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옆에 그림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리그레션을 한 그림이에요. 어떤 그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예측해보고 싶은 건데, 그레디언트 부스트, 죄송합니다. 디시전 트리로 일단 예측을 하니까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딱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들이 나오겠죠. 오차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차들. 그 오차들을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밑에 훈련셋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오차들, 레지듀얼들을 디시전 트리한테 훈련을 시키면 오차들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와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를 합쳐줘요. 그걸 합쳐줍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오차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오차들이 생기겠죠. 다시 그 오차들만 또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를 또 합쳐줘요. 그럼 그래프가 또 꺾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오차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오차랑 원래 그래프를 합쳐주고 여기서 생긴 오차들만 훈련을 시켜서 이 오차와 여기 있는 거를 다시 또 합쳐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점점 부드러워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부드럽게 예측할 수 있는 회귀 곡선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잔여 오차를 학습시키는 방법.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했다가 점점 얘네가 점점 부드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표 방식 이게 분류가 투표 방식인 거죠. 그죠? 다수결로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 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배깅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근데 사실 배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배깅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시는 방법만 잘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까지를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오늘 아마 랜덤 포레스트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정리를 드렸어요. 이론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했었던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할 것들은 그런 개별적인 알고리즘들을 앙상블 시켜서 더 좋은 훈련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저희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네.